QQQ가 한 15%를 기대할 수 있고 네. SPY는 12%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연평균 상승률 10%는 7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면 2배가 돼요. 네. 그리고 12%는 6년이 걸리고요. 네. 15%는 5년이 걸립니다. 18%는 4년 좀 넘으면은 네. 자산이 2배가 되겠죠. 더블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모아놓으면 5년 예를 들어 15%를 기준으로 보면 네. 5년에 2배, 10년이면 4배, 네. 15년이면 8배, 20년이면 16배가 되죠. 네.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모아서 2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한다면 나스닥 100 QQQ죠 지금. 네. 그런 곳에 넣어놓으면 그 정도 성장률이 나오니까 네. 20년이면 1억을 16억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쯤 네. 되면 일 안 해도 되죠. 아니 그럼 지금도 네. 지금 같은 하락장에도 들어가면 QQQ를 사는 게 맞나요? 맞죠? SPY QQQ 사면 되죠. 지금요? 네, 사도 되는데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왜요? 보면.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보면 네. 참 이런 것들을 사실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신 분들이 제가 이제 트리플 버블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네. 이제 좀 더 높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고 장기적으로 시간에 나는 20년, 30년 투자할 편안하게 거야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20년, 30년 하실 분들은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지금 QQQ랑 SPY 이거 그냥 쭉 계속 사 모으면 된다는 거죠. 떨어지든 오르든 뭐 그냥. 지금 같은데 더 많이 사면 되죠. 그러면 수익률이 더 올라가겠죠. 네. 이제 그렇지만 좀 나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수익률을 좀 높여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폭락장에 내가 SPY QQQ 가지고 있으면 특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지금 뭐 멘탈 털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들이 나오냐면 이게 대응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팔아버려요. 지금 이렇게 폭락한 상태에서 이럴 때 더 사야 되는데 더 사야 저 이거는 SPY QQQ는 계속 사서 모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빠졌으면 더 사야 되는데 반대로 해요. 팔아버린다. 예.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데 세 가지 크게 이제 이럴 때 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달러로 가는 거예요. 달러? 네. 폭락하는 장에 강달러죠. 오늘 이제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2,200원 넘어가 버렸는데 1,200원, 1,200원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니까요. 1,200 넘어가 버렸네요. 2.6원이 됐네요. 예.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거는 이제 곧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기조를 선택하니까 달러가 시중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비싸질 수밖에 없죠. 사실 이렇게 되면 모든 자산이 다 하락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달러를 빼고는 다 빠져야 정상이에요. 물론 이제 채권 금리는 뭐 오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빠지더라도 덜 빠지고 버티는 아주 괜찮은 게 금이 있어요. 금. 네. 이럴 때 금을 선택을 하나요? 폭락하는 장에서 내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금을 선택하죠. 시간을 벌기 위해. 폭락하는 장에서 금들 보면 최근에 약간 강세 흐름을 계속해 왔어요. 가상화폐도 빠졌고 주가도 빠졌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채권은 급등했다가 제자리 왔다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고 하지만 이제 금은 그래도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달러든 금은 내가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주가가 하락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대로라면 살 수 있는 양이 늘어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포지션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에 투자하는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요. 변동성이요? 제가 이제 저희 머니클래스에서 저 방법에 투자하라고 딱 찝어드렸어요. 변동성이 곧 커질 것 같다. 헤지펀드라든가 또는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포지션을 변경하는데 규모가 커요. 예를 들어서 하락장에서도 계속됐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성장주들 다 팔고 가치주로 변경하는 거예요. 받아놓은 돈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돈인데 다른 걸로 바꿔놓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표는 이제 금리가 들썩거리는데.
저는 당시에 이제 제일 많이 봤던 게 우리가 금리 하면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많이 얘기하고 뉴스에 그게 계속 나오는데 뭐 그거 중요한 지표인데 저는 이제 2년물 지표도 항상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2년물 지표가 1.2 정도 다 됐어요. 네네. 오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2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을 기준으로 보면 뭐 오늘 만기되는 것도 있고 내일 만기되는 것도 있을 거고 오늘 발행한 것도 있을 거고 1년 지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평균 내보면 1년이 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1년 후에 금리를 기준금리를 대략 얘기해 줘요. 무슨 얘기지? 지금 미국이 0%대 금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1.2% 가까이 됐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1.2 이상이 되려고 하면 0.25%씩 금리를 지금부터 올릴 때 5번 거의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번을 올리려면 이게 FOMC 뭐 한 2번 빼놓고는 지금 한 번 했으니까 뭐 계속 올려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진 지금 상황이 됐고 1월 초에도 이게 거의 뭐 1% 뭐 2개월이 가까이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거를 유심히 보면 이 변동성을 조금 생각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변동성 지수가 당시에는 아주 안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14 바닥까지 갔었어요. 빅C로 치면 빅C. 네. 빅C 수치로 빅C가 그 뭔가요? 빅스 인덱스죠. 네, 빅스를 추종하는 빅스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예요. 네네네. 그래서 빅C가 14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네네. 이게 사실은 눈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다른 데이터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식시장만 빼고 다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도 여파가 가겠다 판단을 했던 거고 뭐 그대로 돼버렸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빅C를 20 정도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사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일단 오늘은 많이 오르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들어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 네네. 근데 빅C는 계속 움직여요. 빅C는 방향성을 가진 게 아니네요. 네. 안정적인 시장으로 바뀌면 다시 뭐 14도 될 수 있고 13도 될 수 있고 그 밑으로도 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내가 이 정도 되면 한번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걸 보아야 되고 장기적으로 안정화된다면 저거는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죠. 이거 빅C라는 거는 그럼 기울기 값이네요. 변화율.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빅C를 이해하려면 빅스 지수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빅스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지수 옵션에 향후 30일 동안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예요. 그러니까 심리 지수예요. 네네네. 이게 시장이 요만큼 움직이면 빅스 지수가 그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데 오늘이 아니고 앞으로 30일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라는 거 그 기대감을 지금 수치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하루치가 아니고 30일치라고 보셔야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S&P 500이 1.5%가 빠졌다.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는 되게 큰 폭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1.5%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3%, 4% 막 이렇게 뛰어버리죠. 그럼 빅스라는 거는 추세를 갖는 건 아니네요. 없죠. 추세는 아니고 그냥 그 시장의 기대 심리예요. 네네. 그것만 있는 거고. 계속 그럼 빅스는 인플레이션이 안 존재하나요? 그 지수니까. 그런 거는 없죠. 네, 그렇죠. 그냥 그 값에서 0에서부터 뭐 이렇게 더 심해지면 위가 계속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그 빅스 지수는 이제 0에서 100까지를 놓고 보는데 0에서 100까지구나. 우리가 그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때 이제 사실은 미국이 초토화되던 때잖아요. 그렇죠. 미국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그때 빅스 지수가 89.5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하루아침에 89.5가 된 거예요. 그냥요? 순식간에. 이 변동성 투자 상품에다가 조금 단기적으로는 이건 트레이딩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포지션을 하락 상승이 아니고 물론 하락해야 변동성이 생기죠. 지금까지는 뭐 계속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S&P 500이 어디로 갈 거냐에 투자하는 거니까 S&P 500 지수하고 빅스 지수하고는 거의 이렇게 거울처럼 반대로 움직여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빅스 지수는 14에 있다가 지금 20 가까이 와 있고 오늘은 뭐 22, 23도 네. 갈 확률이 꽤 높다고 봐야죠. 하락을 베팅한다면 인버스보다 빅스가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이네요. 훨씬 안정적이죠.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 빅스의 매력은 거기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인버스 잘못 물리면 다시 오지 않을 가격에 물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런 거는 네네. 있어요. 주가가 안정적으로 조금씩 오르거나 뭐 그냥 제자리에 있거나 뭐 아니면은 상승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냥 계속 아주 천하태평하게 간다. 네네. 그러면 이 빅스 지수는 이유 없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얘들보다 더 네네. 높은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네.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서는 내가 기준을 잡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이 정도면은 물론 그 지수가 그 시장을 반영하지만 그 30일치를 반영하는 거니까 네. 내가 볼 때는 30일 정도를 놓고 볼 때는 변동성이 더 커질 거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18 정도면 사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뭐 수익률을 뭐 10%, 15% 뭐 이렇게 네네. 보고 할 수도 있고 좀 저처럼 이렇게 큰 뭐가 이제 흐름이 보이는 사람들은 뭐 지금도 14에서 들어가서 뭐 네. 20이 다 됐는데도 그냥 안 놓고 있죠. 좀 더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뭐 변동성만으로도 트레이딩 하는 구간을 가져볼 수도 있겠다. 네. 제가 이제 우리 그 서학 개미들이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제 뭐 다 데이터를 보기는 그랬고 뉴스를 네. 보면 이제 SBS 비즈에서 이제 모닝벨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네. 그 서학 개미들 동향을 잘 설명해 줘요, 매일. 네. 그래서 보면 제일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도 있고 네. TQQ도 있고. TQQ. 3배짜리. 네네네. QQQ 3배짜리. 근데 네. 이게 하락장에서 이거를 뭐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TQQQ를.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그렇다. TQQQ는 네. 올라야 레버리지 3배가 되잖아요. 네. 내릴 때도 레버리지 3배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수익률이 뭐 엄청나게 하루에도 막 거의 어떤 때 10% 가까이 빠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까웠고 네. 그 거꾸로 인버스 투자를 제가 조금 설명 안 드렸는데 인버스 투자요? 예, 그러니까 하락에 투자하는 거. 네네네. 인버스 투자 상품은 이제 그 PSQ 이게 프로시어즈 숏 QQQ인데요. QQQ의 반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네. 나스닥 100의 반대로 가는 거. 그다음에 2배로 적용하는 레버리지를 하락에 2배로 적용하는 QID. 네, 프로시어즈 울트라 숏 QQQ. 네. 그다음에 3배를 적용하는 게 SQQQ. 이것도 하락이에요? 네, 3배. SQQQ. 네, 근데 놀라운 건 TQQQ만큼은 아닌데 SQQQ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참 근데 SQQQ와 TQQQ는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요? 네, 상승에 배팅하는 쪽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데 일부는 이제 SQQQ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네. 저는 변동성을 택했고 변동성이 1등이죠. 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언제 좀 역전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완연한 하락장입니다. 네. 이런 게 역전되는 순간 다시 또 상승장, 그 전까지 있었던 그런 상승장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바닥은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13,000 어떻게 되는지 뭐 오늘부터 해서 쭉 봐야 되고요. 네네. 나스닥으로. 그 다음에 깨진다면 이제 12,000을 또 깨고 내려가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사실 투자하기 좋은 때는 아니고요. 우리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시장이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1분기 안에는 거의 가망성이 없다고 봐요. 네. 이게 완전히 상승으로 방향을 1분기는 어렵다. 제가 2020년 3월달 폭락장에서 다 들어갑시다 한 얘기 거기 제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은행에서 빚내서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댓글로 엄청 얻어 터졌는데 어쨌든 아마 그랬으면은 그분들은 뭐 거의 제로금리 시대에 남의 돈으로 엄청 벌었겠죠.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과도하게 빠졌고 이게
팬데믹이 생김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를 다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팬데믹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해. 바이오 분야 날아갈 거야.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기술이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줄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뻔한 주식들이죠. 뭐 다 기술주들 다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던 거고, 그 바람에 이제 뭐 2배씩 오르는 이런 네네.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하락하는 첫 번째 배경이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유동성은 걷어들일 거야.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금방 극복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단기간에 돌려 세울 수 있는 장은 아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사인들 저는 이제 되게 장난처럼 네네. 이렇게 하락하는 장을 예측할 때 이제 저는 폭락할 때 주로 등장하는데 네네. 우리 김영익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네네. 제가 존경하는 네네. 교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면 위험도 높아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네네네. 예, 그때가 되면은 지금 지금 이거 그냥 사 모으는 전략 말 잘 모른다면 네. TQQQ가 아니라 QQQ SPY 네. 사 모으는 전략 그거 네. 2년 전에 얘기했던 전략 지금도 유효하다. 네, 이제 시작하신다고 하면 네. 너무 좋죠.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그거 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잘 모르더라도 네. 그냥 증권사 찾아가지고 이거 SPY랑 QQQ 사러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서 물어봐서 그냥 월급 들어올 때마다 사면 된다는 거죠. 네, 그냥. 그래서 이제 뭐 네. 요즘엔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네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깔아가지고 월급날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네네. 일정 부분을 정확하게 떼가지고 투자하고 나머지를 쓰고 네. 살면 됩니다. 만약에 떨어지는 걸로 트레이딩 해보고 싶은 사람은 차라리 저기 인버스보다 빅C로 하는 게 조금 더 연동성에 투자하는 게 훨씬 쉬워요. 물려도 빠져나갈 기회도 주고. 네, 빠져나갈 기회도 생기고 네. 시장을 우리가 뉴스만 봐도 접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측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런 좋은 점들이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좀 마음이 공포심에 있는 분들은 금도 좀 섞으면 좋겠고. 예, 금은 이제 시간을 벌 수 있는. 금이 사실은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의 네. 가치하고 반대로 움직여요. 네. 그런데 돈이 많이 풀렸는데 달러가 못 올랐어요. 금이 못 올랐어요. 금이 못 올랐어요. 한번 2020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2020년에 폭락장 이후에 제일 먼저 상승한 게 뭐냐면 금입니다. 디지털 금 말고 네. 진짜 금. 진짜 금. 네, 그래서 금이 그때 어디까지 올랐냐면 1트로이온스당 2,100달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2,100달러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1,800달러고요. 1,800달러 중반쯤 가 있을 거고 네. 얼마 전까지 1,600달러대였어요. 네. 근데 이 1,800달러가 어떤 가격인지를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냥 가격만 딱 놓고 보면 10년 전 가격이에요. 10년 전 가격이 물론 이게 이제 밑으로 갔다 위로 올라가기도 했다가 했는데 네네네. 지금 10년 전 가격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금은 사실은 어느 정도 오르냐면 연평균 성장률이 7%입니다. 7%. 예. 우리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네네. 시간들을 다 뒤져보면 연평균 7% 정도 네네. 올랐어요. 아주 고대에서부터 아주 금은 귀하게 취급받고 뭐 왕관 만들고 귀걸이 만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취급이 되다가 산업의 시대가 오면서 이제 우리 뭐 반도체 같은 데도 이렇게 금실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전극을 연결하는 데 금을 써요. 그래서 산업용으로도 금이 많이 쓰이고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은 사치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네. 저기 이거 명품 가방 사려고 네. 뭐 명품 시계 사려고 백화점 열자마자 뛰어가잖아요. 맞아요. 오픈런 한다. 없어서 못 사잖아요. 네. 근데 금은 아직 안 쳐다봐요. 근데 부자들은 시선을 돌린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1,600달러짜리가 지금 1,800달러까지 네. 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고 네.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는데 2015년 이후로 네. 금 채굴량이 거의 스톱. 그러니까 네. 안착을 한다는 게 아니라 늘질 않았어요. 수요만큼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늘질 못했다는 게 또 있고요. 대신 이제 2020년, 21년 뭐 꼼짝도 못 하고 있는데 뭐 금반지 사겠어요, 금목걸이 사겠어요. 이제 이렇게 수요가 꽉 눌려 있다가 일단 산업용 수요는 생겼잖아요. 반도체 뭐 이런 쪽에 많이 생겼고 또 돈이 많아진 사람들. 원래 돈이 부족한 분들은 사실 금 쳐다도 안 보긴 하는데 어쨌든 돈이 많아진 사람들이 이제 좀 쳐다보죠 많이. 이제 그런 수요들도 생기고 있는데 시장은 다시 어쨌든 저렇게 가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일 먼저 폭락해서 회복하는 거 이게 금이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2년 만에 이런 또 폭락이 왔고요. 2년 만에 모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얘기는 SPY QQQ 사라였고요. 오늘 해주신 얘기는 SPY QQQ 사라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많이 시작하신다면요. 사 모으는 시점이지 지금 파는 선택하는 게 어리석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버텼다면 지금 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야 되는 국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